5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체온 조절 중추의 온도에 따른 반응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수축과 확장 중 하나래요. 온도가 높지. 그 다음에 땀이 분비됐대. 그러면 이제 덥다는 얘기잖아. 그쵸? 더우면 열을 발산해야 되는 거죠. 그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야 되는 거고, 저온이라는 건 춥다는 거고, 추우면 이제 덜덜 떨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방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열을 지켜야 되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근육에서의 열 생산량, 열을 발생시키는 거, 밖으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열을 만들어내는 거는 추울 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많다.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은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됐을 때 더 많겠죠. 그래서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16번 그림 가는 A 자극을 가는 A를 줬고 나는 B를 줬어. 그랬을 때 정상인의 피부 근처 혈관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고온과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B를 보면 혈관이 확장이 됐네. 그러면 얘는 열을 방출, 체온을 내보내려고 확장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더운 거죠. 고온인 거지. 그 다음에 가를 보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했어. 그럼 내 체온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추우니까. 그쵸? 그래서 A가 저온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체온 조절 중추는 사이내죠. 숨골이 아니고 가에서 열 발산량은 열을 방출시키는 양은 자극 전보다 자극 후가 적겠지. 왜냐면 혈관이 수축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보면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당연히 나에서 크지. 왜냐면 확장이 됐으니까 혈액량이 많이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17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체온 조절 중추 온도에 따른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열 발산량과 열 생산량 중 하나래. 보면은 온도가 37도가 정상 온도잖아요. 정상 체온. 그런데 이제 T2는 고온인 거고 T1은 저온인 거지. 그치? 근데 고온으로 갈수록 일정하고 지금 저온으로 가니까 기억이 올라갔죠. 상승했지. 그러면 저온일 때, 추울 때 상승해야 되는 건 열 생산량이죠. 그렇죠? 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기억,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 맞죠? 사이내의 시상하부다. 시상하부 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열 방출량이다. 틀렸지. 열 생산량이고 피부 근처 혈관에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T2일 때가 고온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열 방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온일 때가 더 많다. 더울 때가 더 많아야 되니까 틀렸지. 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제28번. 그림은 정상인이 상온에서 운동할 때 열 발생량과 열 방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운동을 시작하니까 열이 막 발생이 되죠.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열도 같이 발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체온 조절 중추는 간 내, 사이 내의 시상하부이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를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이게 뭐야? 이게 발산량이잖아. 그쵸? 글씨가 안 예쁘네. 발산량이잖아요. 근데 발산량은 T1일 때 이쯤, T2일 때 요쯤이네. 그치? 그러면 T2일 때가 훨씬 많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열 발생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크다. 일단 분자만 비교를 해볼게. 열 발생량은 T2가 더 높지. 구간 2에서가 더 높죠. 그치? 응. 그 다음에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낮고 열 발산량을 보면 열 발산량도 이제 구간 2에서가 1에서보다 크긴 큰데
1의 구간 1은 뭐예요? 얘가 지금 똑같잖아. 열 발산량과 발생량이 똑같죠? 그래서 1이야. 그렇다면 구간 2에서는 열 발생량이 이만큼이고 열 발산량은 뭐 이쯤이잖아요. 어쨌든 열 발산량이 더 작다. 열 발생량에 비해서. 그래서 구간 2에서는 1보다 큰 거죠. 그치? 그래서 구간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가 맞다. 정답이 3번이네요. 자, 19번. 정상인에게 가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고온과 저온 중 하나이고 기억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이다. A는 열 발생량 감소와 열 발생량 증가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혈관이 수축했대. 그러면 저온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저온이니까 추우니까 이제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이 수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격근은 떨리겠지. 떨려서 추우니까 골격근이 떨려서 열 생산량 증가겠죠. 생산량 혹은 열 발생량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기억, 가는 고온이다. 틀렸고 기억은 교감신경이다. 이건 맞죠. 체온 조절은 교감신경으로만 조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감소이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0번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을 나는 체온 변화에 따른 털세움근과 피부 근처 혈관을 나타낸 것이다.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시상하부 온도가 낮을 때 증가했죠. 그럼 추울 때 증가하는 거니까 열 발생량이겠죠. 열을 만들어내는 양이 될 거야. 열 발산은 열을 몸 밖으로 방출하는 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저온일 때는 방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온일 때 올라간다는 걸 보면 발생량이다 를 볼 수 있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됐죠. 그러면 얘는 저온. 그 다음에 고온일 때는 무슨 소리지? 고온일 때는 열을 내보내야 되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는 거고 저온일 때는 추우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면서 열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털세운근을 조여서 수축시켜서 털을 세워서 여기 공기층이 형성되게 해서 이제 단열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뺏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온에서. 그래서 기억 보면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이다. 맞죠? 근육이던 피부이던 중요하지 않아. 발생량, 발산량 이게 중요하지. 과정 A에 교감신경이 작용한다. 체온 조절 과정은 교감신경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받고 디귿 시상하부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과정 B가 일어난다. T1에서 T2로 변했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고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과정 B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제21번.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항이호 호르몬을 나는 이 사람에게서 혈중 ADH 농도에 따른 기억을 나타낸 것이고 5,3과 5생 중 하나이다.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할수록 같이 올라가는 건 오줌 삼투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오줌 삼투압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오줌 삼투압이 같이 올라가는 거지. 옳은 것을 고르세요.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맞죠? 시상하부에서 생성돼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 맞고 니은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5,3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높다. 혈삼이 증가하면서 ADH 농도 같이 증가했고 ADH 농도 증가하면서 5,3이 같이 증가하니까 P2일 때가 더 높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제22번. 그림은 정상인과 오줌이 다량 생성되는 질환 있는 사람 A와 B에서 평상시와 항이뇨 호르몬 투여 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콩팥에 이상이 있는 사람과 5,3과 5생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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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과 5생 중 하나이
뇌하 수치 후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콩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랑 그 ADH는 비슷하게 나오겠고, 뇌하 수치 후엽에 있는 사람은 ADH가 그냥 안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보시면 ADH가 그냥 안 나오니까 지금 평상시랑 ADH 투여시랑 똑같이 안 나오는 게 콩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ADH 투여했을 때 갑자기 달라지는 게 뇌하 수치 후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AB랑 정상인인데 이제 평상시에는 AB가 정상인에 비해서 이제 오줌이 다량 생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AB가 정상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흰색이 정상인이라고 써져 있네요. 흰색이 정상인인 거고, A와 B 중에서 이제 순서 없이 나타낸 거지, 그치? 그래서 평상시던 ADH던 상관없이 계속 높은 사람, 얘는 콩팥에 이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ADH가 있던 말던 계속 오줌이 많이 생성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 많이 생성되지만 그래도 ADH를 투여하면 좀 줄잖아요. 그건 ADH 문제였다는 거죠. 그 전에. 그쵸? 그래서 얘가 뇌하 수체 후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 거야. 옳은 것. 자, A는 콩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맞고요. 혈장 삼투압은 평상시보다 ADH 투여시가 높다. ADH 투여를 하면은 이제 항이뇨잖아요. 이뇨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뇨를 안 해주면 그러면 오줌 삼투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줌 생성량이 작아지죠. 오줌의 양이 작아져서 오줌이 짜지죠.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물이 많이 안 나가니까 혈장 삼투압은 내려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ADH 투여를 하면 낮아진다 라고 보면 되고, 정상인의 오줌 삼투압은 평상시보다 ADH 투여시가 높다. ADH 투여를 하면 항이뇨이기 때문에 이뇨가 안 돼서 오줌이 생성량이 적어서 오줌의 물의 양이 작아져서 오줌이 짜진다. 삼투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에요. 자, 제23번 그림가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를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거고, 기억과 니은은 오생과 혈장 삼투압 중 하나이다 라고 했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기 전에 이제 오생과 혈장 삼투압을 고르려면 이제 물 섭취하면 몸이 싱거워지지, 그치? 그러니까 싱거워지니까 내려가는 게 혈장 삼투압이야. 그 다음에 싱거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줌을 많이 생성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오생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오줌은 뭐라 그랬어요? 많이 움직인다 했지, 이렇게. 크게 움직여도 돼. 그래서 오줌 삼투압, 오줌 생성량 이런 거는 다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혈장 삼투압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물의 재흡수량은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많다. ADH 농도가 높으면 항이뇨가 있는 거니까 항이뇨, 오줌을 생성하지 말아라 라는 거니까 항이뇨가 많이 분비되는 P2가 물의 재흡수량이 많겠죠. 그치?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죠.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틀렸죠? 왜냐면 오줌 삼투압은 오줌 생성량이랑 반대로 가는 거야. 그쵸? 오줌이 많이 생성되면 물의 양이 많으면 오줌이
싱거워져. 그렇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T2일 때 오줌 생성량이 높을 때가 삼투압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제24번. 그 다음은 가일 때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 일부를 정리한 자료이다. 간은 물을 많이 마셨을 때와 수분 보충 없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중 하나이고, 자,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수분량이 많아지겠죠.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겠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몸에 물이 빠지니까 체내 수분량이 적어지겠고,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겠지. 그쵸? A와 B는 감소와 증가 중 하나이다.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대.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죠. 몸이 짜졌다는 소리니까 땀을 많이 흘렸을 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항이뇨 호르몬, 오줌을 분비하지 말아라.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같이 가죠. 그 다음에 O3도 같이 가죠. 그치? 혈삼이 증가하면 ADH 증가하고, 그 다음에 O3 증가, 오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아니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항이뇨 호르몬은 후엽에서 분비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증가이다. 맞다. 해서 2번 되겠습니다. 자, 제25번. 그린 간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이 사람이 1리터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삼투압이 오줌은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고 혈장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향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는 뭐야?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지. 그 다음에 표적기관이 콩팥이야. 그러면 A는 항이뇨다. 이거를 알 수 있고요. 항이뇨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지. 그래서 항이뇨, 이뇨가 되지 말아라. 오줌을 누지 말아라. 그러려면 물을 재흡수해야 되니까 기억이 맞고, 혈중 A의 농도는 구간 2에서가 1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항이뇨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구간 2가 혈장 삼투압이 낮지. 낮으면 1보다 낮잖아. 그럼 A의 농도도 2가 낮은 거야. 그래서 2에서가 낮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오줌 삼투압이랑 반대죠. 그치?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 3번이 크잖아. 3에서가 오줌 삼투압이 크니까 오줌 생성량은 작다. 3에서가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에요. 자, 26번. 정상인에게 항이뇨 호르몬을 투여할 때 일어나는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O3과 혈삼 중 하나이다. 자, 항이뇨를 투여했어. 그럼 항이뇨가 증가한 거죠. 항이뇨가 증가하면 O3은 같이 증가해야 돼. 근데 감소했잖아. 그치? 그래서 O3이 증가한 결과, 그럼 오생이 감소한 결과, 물이 몸에 많아져서 혈장 삼투압이 물에 몸이 많아지니까 낮아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그래서 혈삼이 기억인 거예요. 시상하부는 ADH 분비를 조절하는 거 맞지? 4인의 시상하부가 이제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니까 기억 맞고요. 기억은 혈삼이다. 틀렸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혈삼,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ADH 투여를 하면 O3이 증가하고 오생이 감소하지. 그치? 그래서 구간 1이 오생이 감소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제27번. 그림은 동물종 X에서 기억 섭취량에 따른 혈삼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물과 소금 중 하나이고 1과 2는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인 것과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것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은 혈압이 올라갔죠. 이제 기억을 먹으니까 1에서 2로 갔지.
1에서 2로 가면 기억을 섭취를 했다는 거잖아. 그치? 기억을 섭취를 하니까 혈삼이 올라갔어. 몸이 짜졌어. 몸이 짜졌어. 라는 말은 소금이겠죠. 그치? 소금을 먹어야 몸이 짜지니까. 그래서 소금을 섭취해서 혈장삼투압이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혈장삼투압이 조절이 잘 안 돼. 혈삼은 거의 일정해야 돼요. 근데 조절이 잘 안 됐다는 거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1번이 ADH가 적게 분비되는 거, 2번이 비교적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 보면 콩팥은 ADH의 부적 기관이다. 맞죠? 1은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이다. 아니지? 그 다음에 2에서 단위 시간당 5생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C2일 때가 지금 혈삼이 높잖아요. C1일 때보다. 그치? 그래서 C2일 때가 혈삼이 높아. C2일 때가 혈삼이 높으면 C2일 때가 혈삼이 높아. 그러면 2는 정상인이니까 ADH가 많이 분비돼. 그러면 O3이 증가해.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감소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C2일 때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아야 되죠. C2일 때는 오생이 감소했으니까 오줌 생성량은 C2가 더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자, 28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에게 기억을 투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니은을 투여했을 때 측정한 혈장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물과 소금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물을 마시면 몸이 싱거워지니까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겠고 소금물을 먹으면 몸이 짜지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내려간 기억이 물이고요. 니은이 소금물이야.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물이지. 틀렸고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T1일 때는 정상이라고 보면 T2일 때가 지금 물을 먹은 거잖아. 그치? 물을 먹으면 혈삼이 낮아졌고요. 혈삼이 낮아지면 ADH가 같이 낮아지지. 그래서 농도는 T2일 때가 낮다 해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얘는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 얘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ADH가 증가를 해. 그러면 오줌 삼투압도 증가해. 오줌 생성량은 감소해.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T3일 때가 오줌 생성량이 작은 거죠.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